밀착형 시사 프로그램 시사직배송 오늘도 여러분 안방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화입니다. 띵동띵동. 오늘은 제가 띵동이라고 여러분께 먼저 인사를 드려봤는데요. 요즘에는 택배가 아니더라도 배달 음식 때문에라도 그 띵동하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이번 달이 광주 공공배달앱 시범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가맹점 가입비 없죠. 그리고 광고료 없죠. 중개수수료 2%로 낮췄고요. 그러니까 보통 배달앱 수수료가 6%에서 12%라고 하니까 분명히 소상공인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소상공인 분들은 꼭 가입을 하시고요. 광주 공공배달앱 저는 이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좀 사용을 해보고 싶어요. 광주 전남의 시사배송 책임자입니다. 김석순 YMC 사무총장 안순례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띵동 시사 왔어요. 순초 YMC 사무총장 김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사 택배사랑 안순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PD 추천 배송은 코로나19입니다. 요즘에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걱정이에요. 확산세가 늘고 있어서. 순천에도 확진자가 생겨서 굉장히 급박하게 좀 흘러갔었고 지금 이제 1.5단계로 좀 낮춰졌고요. 네. 곡성 같은 경우는 일부 학생들과 일반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코로나19 예방검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있는 현재 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누적 확진자는 3,300여 명이고 네. 여기다가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아니면 의심 증상이 있어서 조사를 지금 진행 중인 분들이 네네. 1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계속해서 우리 시도민들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잘 지키고 계실지 PD 추천 배송에서 조나영 PD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12만 명. 지난 1년 일상을 무너뜨린 세 차례의 대유행. 그리고 또다시 엄습해온 4차 대유행의 우려. 그 속에서 사회적 백신인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시험이 끝났거든요. 이계호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담양의 사무소뿐 아니라 인접한 광주에서도 관련 확진자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어제만 10여 명의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가족, 식당 방문자 등 여러 경로로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감염 경로는 바로 이 의원의 수행비서. 그는 식당과 유흥업소 등에 출입하며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방역 수칙을 위반했습니다. 이전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10명이었던 담양 지역은 4월 14일 이후 15일 만에 18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담양지역위원회는 20일 사과문을 냈고 당직자들은 일괄 사퇴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현재 이 의원의 담양 사무실도 문이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를 발칵 뒤집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도 커졌는데요. 영업 제한은 물론 행사와 모임도 줄줄이 취소된 것입니다. 분위기가 이러니까 좀 상황이 무척 안 좋죠. 경기도 안 좋고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 이게 확산이 되니까 지역 경제도 상당히 문제가 많죠. 코로나19 이후 점심 장사로 가까스로 운영을 이어오던 한 식당.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곳입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그러면 떨어졌어요? 심하게 정도 많이 떨어졌네요. 아, 심하게. 오늘은 몇 테이블 정도 나오셨어요? 8테이블. 8테이블. 평소에는 플레이나 한 3, 40 정도 받는데 이렇게 딱 동작하게 되니까 그게 너무 많이 안 좋아지는 거죠.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얼마나 더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급기야 담양군은 전 군민 4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담양은 물론 광주와 전주, 서울까지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모임과 행사에 참석했고 한참 뒤에야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인 가수 윤호 씨가 밤 10시를 넘겨서까지 영업하던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의원은 연이어 발생하는 연예인과 공직자 등 공인들의 방역수칙 위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1년 넘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고군분투해온 시민들은 허탈감을 느낍니다. 고위 공직자나 아니면 공인 같은 분들은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사회 모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방역 수칙이라든지 이런 걸 더 잘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보고 다들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더 잘 지켜줬으면 했는데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죠. 전 세계가 주목했던 K-방역과 함께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던 거리 두기는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점심시간 광주 시내 한 카페 대기줄이 문 앞까지 이어집니다. 주말 오후 백화점도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한 명품관 앞에 줄 선 사람들 사이에도 또 거리두기 좌석 없이 아크릴판을 두고 앉아있는 카페에서도 거리두기 실천은 어려워 보입니다. 가장 강조되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역시 위반 현장을 번번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식당 한가운데 한 테이블에서 5명이 함께 밥을 먹는가 하면 카페에서도 5명이 함께 앉아서 음료를 마시고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식당에서 집단 감염, 또 교회에서 집단 감염, 유흥업소에서 집단 감염 이런 양상들은 작년에도 있었던 것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 전체적으로 가장 불편한 게 5인 이상 집합금지입니다. 가족들 몇 명만 모여도 5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그 감염의 확산을 막는데 핵심 수칙이면서도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수칙이죠. 담양 지인 모임발 이후 광주와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산세는 거셌습니다. 장성군청은 폐쇄됐고 전남대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학가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광주 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원생 5명과 교사 3명 등 총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고위험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상황, 방역당국은 곧바로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무엇보다 빠른 시간 내 감염 경로와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 시설물 자체가 고위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기관하고 합동으로 지금 평가를 하러 현장에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집단 감염뿐만 아니라 무증상 감염과 일상생활 감염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4월 20일 기준으로 약 지금 1,200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작년 2월부터 약 1,100여 명이 발생한 걸로 대비해서 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와 전파력이 빠르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고 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광주시 남구의 한 대형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집과 동선이 겹친 예배 참석자가 있었던 것인데요. 급기야 교회 지하 주차장에는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됐고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드린 200여 명의 신도들이 전수조사를 받았습니다. 집단 예배 역시 잠정 중단됐습니다. 교회 방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저희는 어쨌든 지금 1년 넘는 기간 동안 정말 방역에 대한 부분들을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 혹시 오시는 분들은 다 마스크를 썼는지? 이런 부분은 확실히 체크하시나요? 저희 열 체크하고 이런 부분들 마스크나 열 체크 또 열 나는 분들은 이미 사전에 오지 말라고 다 말씀드리고 그 부분들은 최소한의 저희가 또 지켜야 되니까요. 3천여 명의 신도가 등록된 대형 교회. 집단 예배는 중단됐지만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이어졌는데요. 승합차에서 내린 중년의 남녀. 한 사람은 코와 입을 내놓은 일명 턱스크를 쓰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아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실내로 들어가 대화하는 모습까지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초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던 광주시는 75일 만인 올해 2월 15일에 1.5단계로 완화했는데요. 광주시는 2달 만인 지난 24일 다시 방역수칙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는 1.5단계를 유지하되 최근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과 활동에 대해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일주일간 다음과 같이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면 3월까지 전남 지역은 하루 평균 확진자 1명, 광주는 5명이 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4월부터는 광주와 전남 지역 모두 하루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광주는 최근까지 2자릿수 확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때마다 시름이 깊어진다는 자영업자들. 13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이성애 씨도 최근에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반토막난 매출이 걱정입니다. 평소 가장 붐비는 점심시간이지만 식당 안은 한산한데요. 언제쯤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니 더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유행이 시작되고 이런다고 하는데 뭐가 어떤 점이 제일 걱정되세요? 이제는 저희 업종 같은 쪽 장사하는 쪽에서는 이제 그 문제죠. 그게 장사가 이제 어떻게 되냐가 문제죠. 지금도 장사가 안 되고 있는데 더 안 되면은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다른 곳의 상황은 어떨까?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가에 위치한 한 카페를 찾아가 봤습니다. 막막하기는 이 카페 사정도 마찬가지였는데요. 5년째 이곳을 운영 중인 조은정 씨는 작년부터 인건비도 줄여가면서 일하고 있지만 최근에 다시 늘어나는 확진자만큼 손님이 줄어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많이 되죠. 식당 같은 경우는 밥을 꼭 먹어야 되니까 다 가는데 커피는 기호식품이고 인스턴트도 많이 있고 편의점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가정에서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고 커피는 거진 음식점하고는 너무 다르게 커피점은 피해를 많이 더 보는 것 같아요. 여전한 임대료와 떨어지는 매출에 줄어드는 손님까지. 자영업자들의 삼중고는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반복 중입니다. 장성구는 4월 중순부터 만 75세 이상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은 백신을 맞기 위해 서둘러 왔지만 요즘 상황에서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바로 젊은 사람들에 대한 걱정 때문인데요. 날이 따숩고 이게 젊은 사람들이고 아무데라도 돌아다니고 글쎄 것이요? 그래서는 안 되죠. 내가 안 걸렸어도 조심해야 하고 걸렸으면은 유독히 더 조심해서 참 옆에 사람도 생각도 해보고 자기도 생각해야지. 것이요? 안 되죠.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은 지켜지고 있을까? 제작진은 20, 30대 밀집도가 높은 상무지구를 찾았습니다. 20대 청년들과 함께 일명 불금의 음주 문화 속 거리두기 실태를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술집이 즐비한 거리는 불야성을 이뤘습니다. 특히 가게 밖에는 335 모인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이들 사이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쓴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들어가는데 안에가 좀 더 넓고 되게 손님이 더 많은 거예요.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명, 5인 이상 모였네요. 네. 흡연을 할 수 없는 실내 상황은 어떻게 다를까 들여다봤는데요. 그런데 가게 안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이미 좌석이 꽉 찬 술집은 테이블 간에 거리두기 좌석이 없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을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크릴 판만 있을 뿐 여러 일행이 한 테이블을 나눠 앉는 곳도 있었는데요.
같은 시각 동명동, 통암동에서도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한 채 동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은 없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코로나 많이 확진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싶으세요? 시험이 끝났거든요. 그래도 방역수칙 잘 지키고 손 깨끗이 씻고 하면은 그래도 한 명 한 명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노력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드는데 코로나 상황인데도 밤에 나오신 이유가 있어요? 지난 주말 담양은 바로 직전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셌던 곳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봄 나들이를 나온 상춘객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는데요. 애기랑 같이 맨날 나오는데 그렇다고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기도 그렇고 애기 집에 있으면 또 안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나오긴 하는데 좀 많이 불편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이게 짧게 됐었으면 그나마 이게 빠듯하게 하고 넘어갔을 건데 너무 장기화되고 이게 언제쯤 끝날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저희가 언제쯤 끝날지 모르니까 이게 조금 느슨해진 면도 또 허술해진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코로나19 이후 맞는 두 번째 봄.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파고든 4차 대유행의 우려가 심각한 지금.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매섭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이번 달에 광주 전남에 이 코로나 확산세 주범은 확실하게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방심이었습니다. 혹시 긴장의 끈을 저도 놓고 있지 않았나 돌아보게 됐어요. 네, 이번 확산세의 시초라고 볼 수 있죠. 네. 담양 지인발 모임에서 놓고 보면 활동량이 많은 공직자나 공인들이 이런 경각심과 무책임한 활동을 했을 때 얼마나 지역사회를 위태롭게 만드냐는 것을 확인한 결과였습니다. 그러게요.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방역당국은 4차 대유행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가 고비라고 해요. 근데 5월 초에 특히나 근데 가족 모임 많잖아요. 네, 이번에는 우리 뭉치지 말고 서로 건강을 선물한다 이런 생각하에 조금 거리 두기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좀 싶습니다. 서운하더라도 또 정말 마음이 힘들다 싶으면 우울하다고 하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갑갑하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 심리 지원의 도움도 받으시길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24시간 상담 전화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열린 마음 상담센터를 이용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